오! 왔다! 존스톤! 와, 이거 존스톤스가 너무 잘 막았다. 자,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상당히 좀 독특했죠? 다이어를 선발해서 뺐고요. 페리시치도 선발해서 뺐습니다. 그러면서 벤 데이비스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을 했고 또 다이어가 빠진 자리에는 로메로가 중앙을 이동해서 센터백의 3백의 중심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로얄 선수가 오랜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3백의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현지에서 예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선발 라인업이 변화가 무처럼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확실히 3-4-3 손흥민 선수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했습니다만 3-4-3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축구를 구사를 했습니다. 상대 공을 잡고 있을 때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보자면 콘테 감독 시절에 상당히 좀 경직돼 있던 그런 전술적인 답답함을 많이 지금 변화를 시도했던 메이슨 감독도 얘기고 그게 전반전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위치가 전반전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위치입니다. 로얄, 로메로, 랑글레가 3백을 형성을 했고요.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벤 데이비스가 윙백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 위치고 상대적으로 포로가 많이 전진을 한 반면에 왼쪽에 벤 데이비스 선수 물론 올라올 때도 많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수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3백과 4백의 장단점을 절묘하게 뒤섞은 전반전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측면 공격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뭐 올리시의 자하, 뭐 에제 선수도 사이드에서 좋고 미첼 선수도 올라왔을 때 해결할 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토트넘이 전반전에 상당히 좀 우세 속의 경기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케인이 많이 막혀 있었고 히샬리슨과 케인이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앞쪽에 많이 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볼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두 공격수의 역할은 많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요. 자, 경기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케인이 오른쪽에 올라와 있던 포로에게 내주고 이걸 다시 크로스로 받으면서 아주 멋진 헤딩골로 일단 1대0 앞서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콘테 감독 스트레니 대행 체제 변화를 거의 변화 주면 죽는 팀처럼 팀을 운영을 해왔었죠. 게다가 수비 쪽에서 계속 최근 들어서 엄청난 실수들이 나오고 대량 실점이 많이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고심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에릭 다이어를 선발해서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요. 로메로도 사실 그 3백의 오른쪽 사이드로 나올 때는 좀 거친 플레이도 많이 하고 본인이 앞뒤로도 많이 오가고 또 오른쪽에서 포로가 싼똥 중앙에서 왼쪽에서는 다이어가 싼똥 이거 치우느라고 굉장히 좀 무리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본인이 중앙에서 좀 더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그리고 또 세트피스 상황에 또 올라가서 골대를 맞추는 슈팅 때도 로메로 선수가 좋은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이어 하나 빠졌을 뿐인데 다이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다이어 하나 빠졌을 뿐인데 확실히 안정감을 많이 갖추게 된 토트넘의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쉬고 돌아온 로얄 선수가 3백의 한쪽 축을 맡아서 너무도 안정적으로 범실 없이 수비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도 오늘 전반전에서 토트넘이 좀 답답한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실점 없이 이렇게 실점 없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실점 없이 앞선 채로 전반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메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만큼 중앙 쪽 2선 쪽에서 볼터치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은 합니다. 뭐 평균 위치로 보면 저렇게 손흥민 선수가 제일 많이 위에 올라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을 잡는 위치는 좀 낮았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조금 다른 그런 경기 양상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팰리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해리 케인의 골을 잘 지켰고요.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진짜 뭐 유의긴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은 원맨쇼였다. 네, 오늘 공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고 특히 이날 넣은 골이 209호 골입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웨인 루니가 갖고 있던 통산 2위 동률 2위 기록 208골을 넘어서면서 웨인 루니를 3위로 밀어냈고요. 또 하나 기록이 올 시즌에 이제 26골 해리 케인 넣었는데 헤딩으로만 10골째라고 하고요. 요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헤딩골이랍니다. 네, 굉장히 좀 크라우치는 뭐했나 그동안. 네. 진정한 뚝배기 왕은 해리 케인이다.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많진 않았어요. 네. 너무 결정적인 기회를 우리 존 스톤이
네. 너무 잘 막으면서 로메로 선수가 최후방에서 정말 과거의 토비 알도베르트가 생각나는 정말 롱패스를 잘 찔러줬고요. 이런 모습이 최근 경기에 올 시즌 잘 안 나왔어요. 네. 뒷공간으로 한 방에 찔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 스프린트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그렇게 흔히 나오질 않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장면이 딱 나왔고 근데 첫 터치가 좀 안 좋았어요. 약간 좀 투박하게 되면서 좀 더 계속 치고 가다가 마지막 슈팅하는 타이밍을 존 스톤이 읽었죠. 네, 적절하게 손을 뻗어내면서 이제 막아냈습니다. 그거 들어갔으면은 여러 가지로 참 좋았는데 개인 통산 이제 그 그렇죠. 드록바하고 네. 네, 동률 104억 골이 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도 시즌 11억 골이자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좋은 흐름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역습을 이제 저지하는 네. 역할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맡았고 그리고 본인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본인의 스피드를 네. 수비할 때 활용을 해서 그쵸. 네, 물론 팀에겐 너무나 도움이 된 수비였지만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트넘의 팬보다는 그 점이 좀 아쉬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날 위치적으로 공격수로 출전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많이 잡았고 히샬리송과 해리케인을 좀 더 위에서 두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격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날 수비 라인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준 것이 주요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실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비 쪽에서 많이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한 것으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나. 확실히 뒤쪽에 에메르송이 좀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네. 포로가 마치 그 물 만난 그 물고기처럼 신나서 공격을 했거든요. 아, 포로는 실수를 하거나 폼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비 요령이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읽는 것도 잘 못하고 또 1대1로 섰을 때 어떤 위치를 택할지에 대한 거 뭐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막 몸만 따라간다거나 기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로얄을 그 뒤에 세운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메이슨 감독 대행이 확실히 팀을 잘 파악하고 있다. 네, 그 덕분에 포로가 오늘 좀 그래도 신나지 않았나. 네. 그 포로가 신나서 터졌으면 좋은데 네. 신나기만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정말 빡치는 포인트 어시스트 기록해서 스스로 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 했다. 공격 포인트는 쌓았고 네. 어쨌든 무실점을 또 했기 때문에 포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포로가 임대로 와 있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대량 실점을 하는데 포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오늘 다이어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포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의구심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89분 뛰고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요. 슈팅은 그거 하나가 유일했습니다. 75분에 네. 골키퍼에게 맡겼던 그 슈팅이 하나가 유일했을 정도로 기회가 많지 않았었고 전체적으로 수비 상황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록을 보면 인터셉트 2개 있고요. 네, 리커버리 4개. 네, 굉장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그 랑글레 선수, 그러니까 중앙에 로메로가 쓰고 양쪽에 랑글레하고 로얄이 섰는데 요 조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랑글레가 지금 보면 어깨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이어를 그렇다면 다시 플랜 A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무실점 경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다는 예상이 또 듭니다. 우리 술 먹을 때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대.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네. 바로 이제 본인이 잡고 네. 의료진이 그 조치를 했는데도 교체가 된 거면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AI 평점 보면 후스코어닷컴에서는 자 손흥민 선수의 평점을 6.5점으로 줬습니다. 지금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좀 낮고요. 스킵하고 동률입니다. 그만큼 일단 뭐 공격 상황에서 유의미한 기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토트넘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나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 호평은 수비 쪽이 많이 가야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 지난 4경기에서만 무려 15실점을 했어요. 리그에서. 그리고 무실점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2월 26일 첼시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비 실점을 줄이는 맞아요. 게 가장 급선무였던 팀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고 공격은 뭐 안 그래도 기본은 하는 팀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한 골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시즌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메이슨 감독 때한테 정식 감독 한번 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저도. 네. 네. 굳이 뭐 무리뉴, 콘테 이런 분들 왔다 갔는데 그래도 안 된 게 나겔스만 감독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헛돈 일단 좀 아껴보고 메이슨한테 한번 좀 맡겨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메이슨이 오고 나서 이 팀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의 능력치가 다 지금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년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 영입이 어떻게 되고 그 선수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는 또 이제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선수단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건 이게 경기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최근 분위기는 계속 뭐 좋습니다. 뭐 리버풀전 때 지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다음 경기가 이제 에스턴 빌라인데 에스턴 빌라가 오늘 그 울버햄튼하고 경기를 했는데 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턴 빌라도 맨유한테 지고 울버햄튼한테 지고 연패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를 갈고 나올 것 같고 이 경기 잡으면 또 상위권 경쟁에서 에스턴 빌라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상대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경기고요. 6점짜리죠, 6점짜리.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남은 일정도 뭐 에스턴 빌라, 브렌트퍼드, 마지막 리즈 유나이티드까지 3경기 남았습니다. 모두 승리를 최대한 해서 지금 6위까지 올라와 있는 순위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쉽진 않아 보이네요. 네. 뭐 다른 팀들 경기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오늘도 해리케인 원맨 팀 느낌이었는데 이럴수록 그 해리케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늘면서 동시에 해리케인을 잡을 수 없는 이유도 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골이 좀 터지지 않은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팀이 좀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경기였고 잘 몸을 또 회복을 해서 다음 경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캐스터와 함께 입중계부터 후토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